오늘 제5차 미래노동개혁 포럼 관련해서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3조 관련된 그 노란봉투법 쟁점과 개선 과제 이런 것으로 좀 발표를 하게 된 이승길입니다. 그 자료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돼서 여태까지 입법 과정을 보게 되면은 연대 이제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압도적인 또 절대적인 야당 입장에서 노란봉투법 2조 3조 관련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또 그 당시 이제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윤석열 아마 정부 내에서 대통령이 국회 제2요구권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좀 부결이 된 그런 법안이고, 그것은 제22대에 와서도 똑같은 절차로 거쳤는데 또 최종적으로 거부권 행사했고, 또 국회 내에서 법안을 처리를 했지만은 또 부결돼서 법안이 지금 폐기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해서 연역을 이렇게 좀 보게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 역사가 좀 길긴 긴데, 2003년도에 두산중공업 조합원 배달호 손해배상 가압류 분실한 사건, 또 2009년도에 쌍용 장용차 불법 파업 이후에 금속노동 등에서 특히 이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런 계기로 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의 논의가 시작된 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또 이제 윤석열 정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사이에 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근 2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사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정법, 노조법 관련해서 법 개정의 내용이 사용자의 범위 확대 문제, 노동쟁의 개념 확대 문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제 기억으로는 사용자 범위 확대 내지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논의는 지속적으로 노동계에서 주장해왔던 부분인데, 특히 현장에서 파업에 따른 그 손배 가압류 사건들이 근저에 또 일어나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계돼서 전체적으로 노란봉투법이 좀 확대된 그런 논의 선상에서 개정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개정 추진 관련된 부분들은 쭉 이렇게 돼 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 주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지금의 그 야당이랄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법안들을 그 내용들을 좀 개정하자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행 존치를 유지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된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 관련해서 보면 종전 그 법 규정에서 새롭게 이제 개정한 조문들이 좀 추가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하는 부분에서도 종전에는 법 개정 사항에 쭉 있는 상에서 현행법상에서는 이익 분쟁에 관련해서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익 분쟁 플러스 권리 분쟁까지 좀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이 문제 관련해서는 좀 더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좀 구체화해서 그 책임들을 좀 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과, 또 나가서 이제 신원 보증에 대한 책임이 가압류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안을 좀 삭제하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라는 부분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조법 개정안 제2조 검토 관련해서 그 내용들은 근로자 개념, 사용자 개념, 노동쟁의 개념, 노동조합의 개념 관련해서 확대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제 노동법에서의 각각의 어떤 근로자 개념이나 사용자 개념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법자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개정을 뭔가 이렇게 수정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치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영역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은 현행
사용자 개념 아니 근로자 개념 관련된 부분이나 사용자 개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는 있지만은 하여튼간에 거기서 사용자 개념과 관련해서 부분에서 종전에는 사용자라 하면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의 이익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뭐 이렇게 규정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근로조건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나 실질적 구체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주는 또는 도급 파견의 원사업자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되는 부분들에서 서로 이 사용자 개념 확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계하고 경영계도 좀 입장이 다르고,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의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보면 경영계는 여당 입장에서 또 야당 쪽은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 각기 그 주장하는 것들이 좀 같은 인맥상에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법원 내에서 판결 나왔던 부분들 관련해서 그 아까 사용자 개념 확대에서 추가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학설적으로는 이제 실질적 지배설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그것이 이제 법안에 그냥 반영이 되면서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노동쟁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그 개념을 좀 확대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현행법 내에서는 노조법상의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 규정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그 조항 내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이 표현을 노동법에서는 이익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새롭게 개정해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이렇게 고침으로 인해서 이익분쟁 플러스 그다음에 권리분쟁이라는 부분들도 좀 포함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노동위원회나 그 법원에 가서 권리를 확정해야 될, 다투어야 될 이런 부분들도 넓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노사분규에 대한 대상들이 더 커짐으로 인해서 경영계 우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노사분규가 훨씬 확대돼서 노사 안정이 좀 불안해지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주되게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업이 노동쟁의를 통해서 파업을 할 때에는 그 파업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법상에서 세우 수단성이라는 부분들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 경영계 입장이라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것을 빼도 그런 문제까지는 또 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것들이 또 노동계 주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조법 개정안 제3조 관련된 부분들은 불법 쟁행위,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금지 및 제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불법 파업에 따라서는 민형사 면책,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이나 노조의 불이익 금지 관련된 부분이 이미 법에 돼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 묻는 부분들은 주로 노동조합뿐만 아니고 또 노조 간부 또 조합원 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책임을 어떻게 보면 연대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 기존 법리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그 책임들을 묻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 행위 문제라든가 배상 의무자별 손해배상 책임 제한 문제라든가, 또 아까도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신원 보증의 배상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논의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가라는 것은 역시 노사 간의 의견 또 여당이나 야당 입장들은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적인 입장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고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노동 기준에 어떤 것이 더 부합하는지, 또 경화되는 헌법에 있는 결사 자유 기반에서의 그런 유연성 문제는 없는지, 또 현장에서 산업 현장의 혼란 문제라든가 국내에 있어서의 기업의 경쟁력 저하 이런 문제들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 법안을 개정할 때 검토된 바 있는데,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된 바는 있다 하면서도 또 한편에 또 생각하면은 여전히 논의
그런 거리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로 불법화된 쟁행에 관련된 외국 입법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또 국내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방향에서 일치하는 입법들이 일부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 부분들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야당 중심으로 기존과 동일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1차에 거쳐서 재차에 거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상이 되었는데 그대로 또 행사해서 결국 이제 국회에서 다시 무결을 했는데 결국은 또 부결되는 이런 상태가 반복이 돼서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노동법 개정하면서도 약간 좀 이례적인 그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그 국회 내에서 이렇게 의원들의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회 중심으로 노동 의제 중 핵심 문제에 대해 이 노란봉투도 그런 핵심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사 양측의 대표 선수들을 또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논쟁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접전을 통해서 입법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도 그런 노력들을 좀 했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태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이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회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노사정 또 정부와 국회 이런 관련해서의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 저는 좀 정부 역할 관련해서는 정부는 나름대로 토론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해야 할 정책과 입법의 방향과 내용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국회의 효과적인 토론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국회에 법안들을 낸 그 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부하고 국회하고 승인하는 그런 정책을 갖추어가고 더 나아가서 국내외 여론에 따른 정치적인 평가를 받으면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자신감 있게 추진하면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당 입장에서도 다들 이제 요즘에 국민의 눈높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익을 중요하는 그런 입장에서 야당과 협의할 그런 의안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되겠지만은 토의 시간을 배정해 야당과 협의해 협치를 하면 좀 어떨까. 또 야당 입장에서도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것이 안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여당에 맞서면서도 상식과 양식이 있는 그런 적극적으로 건설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여야가 타협의 청지를 통해서 그 과정은 이해하고 양보하고 타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나름대로 적절한 대안들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치 법 제도상에 있어서의 이런 타협의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가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그런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노란폭도고 관련해서 그 약간 이제 그 노조법 관련된 사용자 개념 문제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입법에 충분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 노란봉투과 관련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나름대로 필요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사안인데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논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충분한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해 관계자들이 스스로 나름대로 타협할 수 있는 선에서 대안을 낸다라고 그러면은 좋은 입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어떤 안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런 안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 서로 대화하면서 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들을 좀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